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차 안에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깥이 뜨겁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폭염에도 임장을 했던 몸이지만 이런 날은 토레타 3병은 얼려 나와야지 버틸까 말까 한 정말 미친 날씨인데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다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프라인 강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마감된 거에 대해서 좀 왜 안내가 없었냐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던 건데요. 전 오프라인을 오픈해가지고 여러분 마감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리를 안 늘린 적은 있어요. 자리를 왜 안 늘리냐면 딴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그때 휴가를 가셨던가 편찮으셨던가 직원분 이게 저희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 내부 사정 때문에 안 늘린 거예요. 자리를 늘리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일부러 안 늘린 줄 그때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하고 못 오신 거예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자리를 안 늘렸고 마감이 안 된 적은 없어요. 항상 마감이 됐고 이번에도 마감이 된 거고 지금은 대기 신청이 가능하고 취소자가 있으면 데이터 연동이 돼서 잠깐 다시 열리고 이런 식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되는 게 사전 안내가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해봤자 홍보 용어로 자극적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마감됩니다. 빨리 하세요. 이거는 조금 좀 그래서 필요할 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 정규 강의 지금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19기 이후부터는 정규 강의를 안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정규 강의는 진짜 그냥 제 기준에서는 돈 버는 행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정규 강의 모집 기간도 아니고요. 지금 오프라인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미리 좀 공지를 드리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면 요번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인생 역전을 시도할 수 있는 미친 베팅 이게 시장에는 항상 존재하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이게 저는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되면 망해요. 큰일 나는 그런 건데요. 어쨌건 저는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요새 젊은 분들 한 달에 월급 250, 300 받아가지고요. 답 없어요. 주식도 위험하고 비트코인도 위험해요. 그리고 돈이 없고 물려받은 돈이 없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고 투자할 수 없어요. 그 돈 있는 분들 대상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안전되게 뭐 대출은 얼마까지를 쓰고 이렇게 옮겨 타세요. 그거 고액 연봉자나 집에서 받은 돈 좀 있는 분들 얘기고요. 없는 분들은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게 팩트가 맞아요. 없이 시작하는 분들은 부동산 테크도 위험하게 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공책을 가지고 앉아서 계산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무조건 리스크 동반해야 된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서울에 집을 어떻게 사요? 제가 다 겪었던 건데 수도권 집 어떻게 사요? 지방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이 어떻게 사요? 대출 끼거나 전세 끼고죠. 근데 어디가 더 위험해요? 지방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 안 하고 뒤로 계속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 다 날라가죠. 또는 그 시간 날리다가 중간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잘못 손대면은 파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왜 안 해줘요? 저는 돈 없이 시작했어요. 저 그때 3천 갖다 시작했나?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보인단 말이에요. 미친 베팅이 가능한 시장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시크릿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생존자는 목돈을 가지고 나와서 괜찮은 부동산 투자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목돈을 만들어낸 데가 수도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충청권이에요. 충청권. 전 충청권에서 목돈을 만들어 와서 수도권으로 진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구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오프라인에서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막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요. 막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오프라인이고 접수가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캐릭터 아시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3가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른 영상을 켰어요. 첫 번째는 가벼운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는 건 뭐다? 진지하지 않다. 이게 남녀가 있는데 남자애가 별 같이 지낸 기간도 얼마 안 되고 별 계획도 없는데 계속 좋대요. 계속 사귀재요. 좀 얕죠?
진짜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얕아 보이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진짜로 이거를 행할 거고 만들어낼 거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행정과 실제 주택시장에 뭔가를 공급한다는 행위는 절대 쉬운 행위가 아닌데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한다? 좀 얕다라고 생각을 해요. 3기 신도시 외에는 아파트 시장은 별 답이 없다라고 들리는데 3기 신도시도 지금 문제 많습니다. 네, 여기선 얘기 안 할게요. 자, 두 번째예요. 지금 벌써 이게 여러분 제 생각인데요. 이거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 원희룡 장관님 비난을 괜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연의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브레인이 따로 있거든요. 이 전체 판을 짜는 사람이 항상 있어 왔는데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정권 바뀔 때 안 바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그 심교훈 교수님 장관직에 앉히지 않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권이랑 지금 그렇게 패턴이 다르지가 않아요. 또 언론도 간보고 있거든요. 간본 내용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 자, 그리고 지금 기사 내용을 나온 거를 좀 통합해 보면 요번에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 방향이냐면은 물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간보기용으로 기사에 이렇게 흘러나온 건 나중에 보면 거의 다 맞더라고요. 이미 지어진 건 안 돼요. 새로 지어지는 신축 한도 내에서 비아파트 한도 내에서 모두 대상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이미 비과세를 받을 목적이 있는 분이겠죠. 이 분이 일정 가격 일정 규모 이하의 비아파트 신축을 투자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비과세 혜택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단계가 너무 낮죠. 구축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수요만 살리겠다는 건데,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에요. 실무자, 실제 공급을 해본 사람, 실제 투자를 해본 사람, 실제 부동산을 사고 팔아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거에 대해선 노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밀어붙이는 걸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변화가 없다. 탁상 행정, 뭔가 발표를 위한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지금 땅을 사놓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망하거나 지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야, 이렇게 살렸으니까 너네 그거 지으면 분양이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지어볼래? 요 정도까지 되는 건데,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이게 약하다. 요게 두 번째예요. 발표가 나오는 그 단계가 현재 시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되게 심각해요. 이대로 가면은 전세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세 매물이 굉장히 부족해질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예전에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이 탈출을 못해서 여전히 전세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전세 제공자가 없어지거나 부족한 지역이 점점 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번에 성동구 있죠. 성동구랑 마포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왜 이렇게 아파트가 난리가 났겠어요? 그거 전세값빨이에요. 지금 전세값빨로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면은 엄연히 따지면 월세빨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월세가 원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 제공이 늘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공급에 대한 성적표가 부족하니까 딱 봤을 때 행정상 신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이거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됩니다. 혜택을 많이 주면 투기꾼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투기 자극하지 않는 선 한도 내에서 해라. 그럼 솔직히 실무자는 그 생각을 하겠죠. 아씨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알 바 아니죠. 이분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탁상 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별 효과는 없지만 발표는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딱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부동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 큰 변화가 없지는 않지 않은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막아버리시거나 전세 수요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 정부라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구축 시장을 살리면서 다주택자를 늘려서
전세 월세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신규 공급, 재개발, 재건축도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시장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축이 올라가면 정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전혀 캐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투기란 단어에 대해서 여전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구축 시장을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거를 더욱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제 세 번째 결론이거든요. 여기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 공급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대. 그러니까 공급자가 이건 지으면 분양이 됩니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돼요.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시장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죽기 싫으면 한번 지어 보려나? 아님 말고 저 잘못되면 넌 네 가족이랑 같이 다 죽는 건데, 사실 그건 뭐 우리 할 바는 아니고 누가 투기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공급자도 투기꾼, 다주택자도 투기꾼, 전세 월세 제공자도 투기꾼, 심지어 지금 많이 오른 지역 집을 사고 있는 사람도 투기꾼.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조사 나가고 갭 투자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난 정권과 시장 방향이 이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었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같이 지켜보셔서 여러분 시장 결정에 같이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십시오. 진짜 덥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